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유지현입니다. 오늘은 기일 입찰표 쓰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일 입찰표는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다 쓸 수 있는 공통적인 양식인데요. 이거는 제가 아래 댓글에 보시면은 무료로 다운받는 방법을 기재해 놨으니까 무료로 다운받아서 어느 법원이든 가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기일 입찰표 쓰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기일 입찰표는 의정부 이계 2022 타경 5683 아파트 물건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23년도 12월 29일 날 실제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추천 물건으로도 한번 올려볼까 하는 물건이고요. 이 물건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가장 먼저 기일 입찰표 위에가 있으면은 여기에 지방법원 집행관 기회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의정부라고 써줍니다. 의정부라고 써주면 돼요. 그러고 입찰 기일은 아까 23년도 12월 29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12월 29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5683 사건입니다. 아파트 물건이고요. 그리고 여기 물건 번호 같은 경우에는 그 경매 사건 번호의 옆에 물건 번호가 있으면은 써주시고요. 없으면은 안 써주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입찰을 제가 본인이 간다 라고 하면은 성명에 제 이름인 유재현을 적어주고요.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 전화번호를 적으면 되겠죠? 010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적어줍니다. 1111111 이거는 뭐 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법인 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아닌 이상 굳이 적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소는 주민등록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주소를 그냥 일반적으로 서울 이렇게 적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적어주셔도 되고 주소 칸을 조금 늘리셔가지고 우편지라고 해가지고 우편지 주소를 따로 적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등기 우편으로 날라오는데 만약에 낙찰받고 서류를 저희가 셀프 등기를 한다면은 서류가 이제 저희 쪽으로 날라올 수가 있는데 이 주소를 제 집 주소가 아니라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회사 주소를 적어주는 게 훨씬 더 받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등기 우편이 9시부터 6시에 오기 때문에 이 주소를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받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지로 적어주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등기 우편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팁이고요. 그리고 대리인은 일단은 없다고 제가 본인이 간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밑에 거를 적어 볼게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현재 2억 5,620만 원의 최저가가 진행되고 있고요. 감정가는 3억 6,600인 물건이에요. 그래서 최저가가 2억 5,62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최저가의 10%를 적는 겁니다. 입찰 보증금에는요. 그래서 2,562만 원을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실 거는 입찰 가격의 10%가 아니다. 최저가의 10%를 적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입찰 가격은 이게 지금 현재 시세가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냥 최저가 비슷하게 해서 2억 6천 정도로 적어볼게요. 2억 6천? 뭐. 자, 이거 보이셨나요? 원래는 2억 6천을 쓰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꼬리를 달았어요. 이거를 이제 꼬리를 단다고 하는데 2억 6천을 쓰실 거면은 이렇게 2억 6천 그냥 0000 쭉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조금 꼬리를 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9까지 편하신 숫자로 조금 꼬리를 다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차이 아니면은 같은 낙찰 금액 이렇게 된 경우가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100원 단위까지 가능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입찰 가격은 내가 입찰하려는 가격이고 여기서 주의해야 하실 거는 입찰 가격은 절대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서울이 아니라 모르고 경기도인데 서울이라고 썼어요. 그럼 이렇게 쓰고 경기도 쓰면 돼요. 경기도 이렇게 써도 됩니다. 수정하고. 근데 여기는 수정을 하는 순간 이 물건에서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매 물건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 가격은 절대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지금 우리가 10억까지는 안 쓸 거죠? 근데 간혹가다 0 하나 더 쓰시는 분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뽑으실 때 이렇게 회색 처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여기다가 X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없다 라는 거고 대신에 이제 금액만 조금 잘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의 제공 방법인데 우리가 보통 보증금을 얼마를 넣느냐 2,500만 원을 넣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보증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현금이나 혹은 수표로 우리가 보증금 봉투에 소봉투에다가 이제 이 돈을 넣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입찰자는 제 본인이죠. 그래서 유재현 똑같이 적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도장을 찍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기일 입찰표 하나를 다 쓰게 된 겁니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봉투입니다. 소봉투도 똑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소봉투는 뭐냐 하면은 여기다가 아까 봤던 2,562만 원 있죠? 그 보증금을 넣는 봉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원에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팁을 하나 더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다른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지금 의정부지방법원 들어갈 물건이에요. 의정부지방법원인데 여기 남양주시원이라고 써있죠.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꿀팁입니다. 우리가 보통 처음에 입찰을 가는 법원이면은 요 소봉투와 대봉투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 받으려고 일찍 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정말 꿀팁입니다. 그러고 사건 번호를 또 적어줍니다. 2022 타경 아까 5683 그 물건이었고 물건 번호가 없었죠. 그리고 본인 제가 직접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장을 찍어줘요.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은 이거는 법원마다 상이합니다. 여기 앞에 내용도 상이한데요. 뒤에도 도장을 찍는 곳이 있고 안 찍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원마다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다 찍어도 되시고 안 찍어도 됩니다. 사실 근데 이인이 있으면 찍어주는 게 좋겠죠. 인이 없는 법원이라도 상관없이 그냥 다 3개 다 찍어주신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보증금 수표를 넣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풀로 하라 이렇게 말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 2번 그냥 접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내요. 저는 풀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도 뭐 그렇게 보증금 금액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없고요. 그렇게 얘기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2번 접어가지고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봉투도 한번 보실 텐데요. 대봉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고향지원이라고 나와 있죠. 고향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찍찍 긋고 의정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모르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 법원이다, 의정부 지방법원이다 라고 표시만 해주는 거고요. 여기도 똑같이 제 이름, 입찰할 사람 본인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은 여기도 똑같이 사건 번호 적는 란이 있죠. 그럼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물건 번호 적는 란이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으면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법원마다 다른데 여기도 도장을 찍는 곳이 있고 안 찍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찍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3군데 그냥 찍어준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법원의 공통 양식이 아니에요.
이 소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두 가지는 수정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제가 조금 활동하기 쉽게 이렇게 변경하면서 다니고, 다만 이 기일 입찰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건 번호, 그 다음에 물건 번호, 그리고 이 입찰 금액, 보증 금액은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거는 건드리지 마시고, 특히 이 입찰 가격 절대 수정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정말 조금만 수정을 해도 법원에서 받아주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주의해서 쓰시고요. 대신에 이거는 조금 유동적으로 써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인이 직접 법원에 입찰 갈 때 써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접습니다. 접고 이 보증금 봉투 있죠?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접은 부분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법원 봉투에다가 이렇게 접어놓고, 그 다음에 닫고, 여기 스테플러 찍는 곳 있죠? 스케치 찍는 곳.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아무렇게나 찍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일 입찰표 쓰는 법과 소봉투, 대봉투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